종신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손해보험과 연금 상품으로 부족함을 메우지만 재정 컨설팅의 기본은 종신보험이라고 말하는 KMI 에셋 박준희 대표의 종신보험 세일즈 노하우를 알아본다.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KMI 에셋 WH 파트너스 대표 박준희라고 합니다. 올해 8년차 회원이고요. COT는 한 번 달성을 했고요. 현재 한국협회에서 PDC 분과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종신보험의 정의를 내리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종신보험은요, 살면서 체계적 위험과 그 비체계적 위험에 누구나 다 직면하게 되어 있는데요. 또 극복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극복할 수 없는 큰 위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극복할 수 없는 그 큰 위험들이 왔을 때 그 남겨진 가족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끔 똑같이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유일한 도구가 종신보험이라고, 생명보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이제 장례식장을 가거나 할 때 병원이라든지 다른 관공서라든지 장례사 이런 분들은 돈을 다 가져가려고 청구들을 하죠. 근데 그 미망인에게 남겨진 가족들한테 유일하게 보험금이라고 하는 그 돈을 지급해주는 유일한 수단인 겁니다. 그렇다면 최근 가장 많이 권유하는 상품이 있습니까? 전 요즘에도 그렇지만 예전부터 선지급형 종신보험을 많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고객분들 만나면 죽어서 나오는 거 싫다라고 해서 그냥 생명보험 덮어놓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상품은 사망보험금은 기본적으로 있지만 그 사망보험금 안에 회사마다 좀 틀리기는 해요. 16가지 혹은 21가지, 22가지 질병에 해당이 되시면 사망보험금의 100%를 선지급을 해드립니다. 옛날에는 50%에서 80% 선택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100%까지 선택할 수 있는 폭넓게 상품들이 좀 나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일반 진단금보다 사망보험금이 더 크잖아요. 근데 그 사망보험금을 선지급을 해주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확보해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죠. 네. 사망보험금이 만약에 싫다고 손해보험에 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든지 수술비, 입원비, 기타 등등 이런 것들만 준비를 하고 계신다면 진짜 큰 위험이 왔을 때 그거를 이제 극복해 나가야 할 그런 힘이나 이런 것들을 비축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선지급 종신보험을 준비를 하신다면 이 모든 것들이 좀 해당이 되는 거죠. 손해보험이 월세라고 생각을 한다면 생명보험은 이제 전세와도 같은 거죠. 자, 그 질병이 해당이 안 됐어요. 그래도 사망보험금은 내가 됐던 가족이 됐던 언젠간 돌려받게 되는 거죠. 이거는 운이 좋아야 운이 나빠야 받게 되고 못 받게 되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언젠가는 받게 될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을 전세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밖에도 종신보험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까? 네. 종신보험을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2016년도인가요? 그때 국세청 홈페이지에 보면 국세청 이제 가이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상속세 재원으로 생명보험을 활용하라고 이제 권유를 할 정도로 나라에서 권유를 할 정도로 그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부모님께 상속을 받게 되는데 부채가 너무 많으세요. 내가 받는 것보다 내야 될 게 더 많아서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종신보험이 있다면, 생명보험이 있다면 그거는 지킬 수 있는 거죠. 내가 상속 포기를 했는데 종신보험은 지켜지는 거예요.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2001년도 대법원 판례를 보시면 그건 고유재산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받을 수 있고요. 대신에 만약에 고액의 종신보험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상속 포기를 했어도 상속세는 내셔야 됩니다. 민법과 적용되는 세법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 정도만 알고 가셔도 굉장히 큰 도움을 고객님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후를 걱정하는 고객도 적지 않을 텐데요. 생명보험의 연금 상품을 많이 제한하는 편입니다. 지난주에 또 기준금리가 또 내렸죠. 그래서 아무래도 생명보험의 종신보험이 고정금리고 복리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추가 납입을 하거나 나중에 중도 인출이나 연금 전환을 통해서 처음에는 사망보험금으로 활용하다가 나중에는 저축의 개념으로 중도 인출도 하고 연금 전환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그런 상품들이 되는 게 아니라 생명보험에서 판매하는 거의 모든 상품들이 연금 전환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은 다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그때 당시에
저는 또 그런 상품을 제안을 뭐 하는 부류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저는 따로따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게 오래 살면서 아플 수도 있지만 또 대책 없이 오래 사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같이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지급형 종신보험과 연금을 따로따로 투트랙으로 이렇게 같이 제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종신보험 고객을 유치하는 노하우를 공유해 주십시오. 과거의 보험이 무턱대고 좋다라고 하는 그냥 상식 아닌 상식을 우리가 누구나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험이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옛날 거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뇌출혈밖에 없었는데 뇌경색, 뇌졸중을 보장하는 게 좋죠.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게 뇌혈관 질환이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는 이제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게 협심증을 포함하는 게 이제 허혈성 심장 질환이죠. 그리고 질병 후유 장애가 대부분 이제 80% 이상을 다 갖고 계신데요. 3% 이상부터 되는 게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발생이 되는 이제 골절 사고들 있죠. 골절이 가로 열고 치아 파절 제외가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치아 파절이 되는 게 판매가 다시 되고 있어요. 기타 등등. 그리고 또 암도요. 소외감, 유사암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10%나 20%만 지급하는 게 맞았거든요. 이게 업계 관례였는데 지금은 1대1로 2천, 3천, 4천 계속 그렇게 크게 일반암과 똑같이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입시켜드린 보험을 내 손으로 깨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다시 한 번씩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객을 위해서 가난해지지 않는 자산관리하고요. 부자가 되는 자산관리가 있는데 어떤 게 더 먼저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 모으고, 불리고, 지키고 이 3고 중에서 지키고가 먼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특별한 스킬이나 뭐 기술 뭐 이런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사명감이 장착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고객을 꼭 도와드려야겠다라는 꼭 도움을 줘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활동을 하신다면 영업 결과도 더 좋게 나오실 것 같고요. 예. 보험료는요, 여러분들이 내고 계신 보험료는 꼭 필요한 지출입니다. 라는 그 진심을 담은 멘트를 하신다면 고객들도 수긍을 하시고 고객이 되실 것 같습니다.